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8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장 초반에는 약세의 흐름을 보였죠. 약세의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밤에 제일 중요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제롬 파월의 연설이었죠.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에서 제롬 파월 언급이 나오면서 상승으로 마감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제롬 파월이 금리를 올리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언급을 했었죠. 오늘도 디스인플레이션을 언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화 증발을 억제하고 재정 금융 정책을 추진하는 거, 그런 경제 조정 정책을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재화에서는 나왔고 주택과 서비스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통화 증발을 억제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통화 증발. 이 발언이 나오면서 시장이 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총재도 고용이 좋다는 것은 연준이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금리 목표를 5.4%까지 가야 한다. 뭐 이런 발언도 했었네요. 근데 사실 저는 좀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과정인데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2%로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금리의 저신용자들의 불안함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담보대출을 사용하는 많은 서민들이 있죠. 주식 투자가들도 있고요. 그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얻을 수 있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버틸 힘이 점점 약해지죠. 과거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금리는 3.25밖에 되질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저신용자가 지금도 저신용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신용자 비율은 항상 비슷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도 거기서 좋아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뭐 계속 그런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저신용자들이 금리를 이겨낼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끌어서 인플레이션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금리를 좀 빨리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그 다음에 약간 침체기가 있을 때 금리를 하면서 시장을 방어해주면 연준이 가장 좋은 행동인 것 같은데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속도를 갑자기 확 줄여요. 그러면서 작년에 4.5를 올려놓고 올해는 5.25나 5.4 정도만 보겠다 하는 뭐 그런 기본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금리 속도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 향후를 위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어쩌면 고인플레이션을 상당 기간 유지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제롬 파월도 고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14일날 발표되는 거 있죠. 이게 얼마나 더 둔화되는지 봐야겠죠. 5%대를 보는지 아니면 정체됐을지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뭐 유가 하나만 봐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정체됐을 경우에 시장은 충격이 올 수도 있죠. 시장은. 근데 만약 정체가 안 되고 내려온다 그러면 일단 둔화에 대한 것은 반영이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14일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시장에 상당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엇갈린 기업 실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기업이 미국 기업이요 계속 좋지가 않아요. 예.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은 좋고 나쁜 기업은 나쁜 상황이죠. 근데 테크주들은 아시겠지만 침체를 대비해서 감원을 시작했어요. 근데 감원을 하고도 사실은 고용이 굉장히 좋아서 제롬 파월도 상당히 당황하는 발언을 했죠.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에 두면서 대응을 하려 한다라는 그 뉘앙스가 시장을 끌어올린 거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무역 적자도 났네요. 8,400
81억 불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197조 원 정도가 손해가 났네요. 무역 적자가 이렇게 손해가 난다는 세계 1위 경제나 대국이라는 건 참 대단합니다. 작년보다 12% 정도가 문제가 되고 더 증가했다. 뭐 이런 모습이 좀 있고요. 자, 미국 시장을 보면은 나스닥 1.9%, 다우는 0.78% 오르는 모습이죠. 다우산을 보시면 다우는 요 근래에 횡보했던 부분을 다시 채워주는 정도의 상승을 보였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뭐 요 근래 눌렀던, 사실 저는 여기서 털어먹었다고 봤는데 여기서 살려내네요. 이거 시장이, 미국 시장은 뉴스에 굉장히 민감해요. 뉴스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국내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또 만기가 내일이잖아요. 만기가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미국 시장과 다를 수 있어요. 특히 매니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매도가 더 우세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매수를 했지만 평단가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매니 선물의 애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손절 처리하고 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미국 시장과 같이 갈 거다 이런 생각할 이유는 없죠. 특히 우리나라 어저께 먼저 우리나라가 움직였죠. 전혀 미국 시장이 하락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올랐다는 걸 생각한다면 미국 시장하고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보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외환시장이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기재부 하느니 외환시장 개선 방안을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요. 내년 7월 정도에 외환시장 개방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MSCI 지수 편입에 기여하는 거고, 한 반대쪽에서는 외인의 뭐 놀이터가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을 발표한 거 보면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 계좌 없는 제3자도 외환거래가 허용된다고 하네요. 계좌가 없는데 왜요? 우리가 뭐 은행이나 뭐 이런 걸 하나요? 어쨌든 계좌 없는 제3자도 외환거래로 열릴 거다, 뭐 이렇게 허용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나라가 MSCI 편입이 되면 신규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아마 주가는 업그레이드 할 확률이 높죠. 내년 7월이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가 문제겠죠. 그 전에까지. 왜냐면 기대감으로 뭐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시장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환시장이 들어오려면 원달러가 높아야 들어오지, 원달러가 낮으면 안 들어오죠. 원달러 그만큼 7월까지는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MSCI가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MSCI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향후 한 2, 3년 안에 MSCI를 통해 선진국에서 편입이 됐을 경우에 외국인의 자본이 많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 그건 맞죠. 문제는 뭐냐면 외환에서 외인들이 상당한 거래를 활성화시켰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국보가 많이 좀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죠.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국내 시장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시장 투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거다. 다만 그러려면은 지금 환율이 내려가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야 되니까 환율이 높아질 수 있는 소지는 있다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환율이 어저께 1261원까지 갔다가 밀렸어요. 어저께 환율이 1261원까지 갔다가 밀렸고 여기에서는 1264원까지 갔다가 밀렸는데요. 환율이 일단 우상향으로 틀고 있고 종가는 1255원이었는데 여기에서는 1256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계속 우상향으로 틀고 있는 그 과정만은 맞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증시 발배는 외국인 투자 축소, 그렇죠? 중증에서 외국인 발을 빼서요. 계속 투자가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슈로더라는 곳에서 홍콩 제시가 반등할 때 자동차 부품사 주식 비중을 축소했고요. 버핏이 비아디 차익 실현도 했다고 합니다. 홍콩이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홍콩이 올라오는 것은 어쩌면 지난번에 홍콩과 중국이 이렇게 병합되면서 그 과정에 나가지 못한 외인들이 나가는 과정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홍콩 상승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빠져나간 거 보면 홍콩에서도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홍콩 차트를 좀 보면은 홍콩이 어저께 0.36% 올랐어요. 어저께 홍콩이 올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오른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홍콩 보시면 홍콩은 벌써 20에서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홍콩을 따라가는 국내 시장의 모습이 있을지 이것도 한번 확인해보는 하루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